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에 동시호가 매수까지 훅 들어왔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선생님께서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OX 게임을 한다고 해서 문제를 냈는데 한 명만 O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X로 갔어요. X에 있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O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O에 있는 친구는 그렇게 가면 재미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등락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땠나요? 네, 오늘은 조금 등락을 크게 할 줄 알았는데 뭐 좀 싱겁게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만기일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만기일 날에는, 그 전에는 할 수 있는데 만기일 날에는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장중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9,500개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매수한 거는 한 5,000계약 정도 되고, 나머지는 비자발적으로, 기관하고 개인이 선물을 매도를 하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듯한 그런 매수였어요. 절반 정도가. 뭐 하여튼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나서 더 매수를 해서 끌어올려버리고, 또 그렇게 해서 매수가 좀 늘어나다가 더 매수해서 끌어올려버리고, 이렇게 갔어요. 계속.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는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갔는데 선물 매수가 이렇게 갔어요. 좀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전에 뭐 잠깐 흔들렸다가 10시 정도에 외국인의 매수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밀렸거든요. 밀렸다가 1시 정도, 1시 정도에 갑자기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나스닥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오전에 이렇게 올랐다가 10시, 11시 정도에 올랐다가 1시 정도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는, 시작했던 가격보다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쪽 선물은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호재가 있었느냐? 또 오미크론 또 얘기를 하겠죠. 오미크론 뭐 화이자에서 뭐 백신이 뭐 25배 항체가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오미크론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며칠, 이번 주 정도. 초반에는 뭐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걸로 생각되고,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 3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호주가 금리를 동결을 했고, 그리고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를 했고, 그리고 어제 캐나다가 금리를 동결했어요. 이 내용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 그 보고서도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은행도 경제 전문가들 모아놓은 집단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보고서 많이 내거든요. 정기적으로 해외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내는데 아무도 안 봐요.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 유럽 시장은 그냥 빠져서 끝이 나버린 상황이었고, 어제 저녁 정도에 스텔란티스가 대만의 폭스콘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개발하는 합작 회사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 회사들이 GM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지금 반도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자기 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 일반 부품 속에 반도체를 포함시키는 듯한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자동차한테도 호재가 되겠지만 반도체한테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어제 캐나다가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어제 캐나다 그 중앙은행에서는 공급망 장애가 완화되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연준도 그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10월 달에 물가가 4.7%였는데 이거를 내년 연말 정도, 내년 후반 정도에는 2.1%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상당히 강한 발언입니다. 이런 거는. 예. 지금 나오는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미국에서 정책자들이 갑자기 전방위로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테이퍼링을 가속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또 엉뚱한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 이거 보니까 10월 채용 공고가 1100만, 전망이 1036만이었는데 1100만이 나왔고 1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이게 이전 금리가 1.444였거든요. 근데 어제 1.518이에요. 네, 많이 올랐어요. 금리가. 안 좋은 거죠. 얼마 전에 일본의 30년물 입찰할 때 0.67이었습니다. 0.67. 네. 그리고 브라질이 금리를 또 올렸는데 1.5%를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의 금리가 9.25%. 예. 이전이 7.75였거든요. 브라질 시장이 최근에 돌아서고 있어요. 살짝. 예. 러시아는 더 빠지는 것 같고 인도가 또 살짝 돌아서고 있고 베트남도 빠지다가 살짝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중국의 그 철강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망간이 있어요. 전기분해 망간이라고 하는데 전해 망간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내년에 생산이 급감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소수 문제뿐만 아니고 내년에는 이 망간 이거 지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강 생산할 때 이게 차질을 빚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철강 가격이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철강 생산이 자꾸 줄어가지고 철강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러면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 빼고 철강을 소비하는 업체 제일 큰 게 조선이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건설이거든요. 네. 이 세 개 업체들 최근에 철강 가격이 톤당 뭐 후판 40만 원, 철강제가 뭐 12만 원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 지금 이런 원자재의 수급 문제, 요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10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모니터를 하고 있다. 예. 했는데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예.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하는 거, 이거 오커스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다 참여하는 걸로. 예. 지금 어제 영국 나왔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까지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는 검토하지 않는다, 아직.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화이자 부스터샷이 뭐 항체 25배, 뭐 이거 화이자 CEO가 뭐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른 또 그런 얘기들인데, 아직은 모른다. 또 뭐 WHO에서는 예, 보건기구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리고 빌 게이츠도 어제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이 2050년까지 미국 정부가 쓰는 전기는 전부 다 탄소 배출 에너지가 아닌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그리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65%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쓰고 있는 차 이런 거는 전부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중국의 11월 인플레이션 이거는 월간으로 0.4%가 올랐어요. 근데 연간으로는 2.3%. 이 전망이 2.5%였거든요. 네. 15개월 만에 뭐 가장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중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지금 생산자 물가 오늘 나왔는데 12.9%예요. 전 분기 대비 12.9%. 예. 이게 전망이 12.4%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직도 중국 정부는 이 물가 상승에 지금 억제를 하고 있다. 예. 생산자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간을 한 10일 정도 이게 줄일 수 있는 하여튼 뭐 그런 거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뭐 근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오늘 선물 옵션 만기여가지고 오늘은 사실 뭐 어제 못 올랐던 그런 좀 부진했던 부분을 오늘 좀 이렇게 해소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3시가 될 때까지 50%가 안 됐어요. 어제 거래량이 50%가 안 됐습니다. 1000만 주를 겨우 넘기는 정도였거든요. 마감 동시효과에 1000만 주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예. 그래서 거래량이 100%가 이렇게 됐는데, 연기금이 주로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장중에 1600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다가 4000억을 던졌어요. 네. 4000억을 던지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넷마블이 카카오뱅크 지분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좀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도 좀 막 팔았던 것 같고, 이 금융과 은행 쪽의 매도가 오늘 5,500억 정도 된다.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전기전자 쪽으로는 3,000억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동시효과, 삼성전자 동시효과 때 매수를 좀 많이 했다. 예. 기관이 주로 샀거든요. 기관이. 예. 기관이 지금 갑자기 어제였나요? 어제 9시 50분부터 제가 갑자기 매수 확 증가를 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주가는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급하게 매수를 진행을 했다. 이 괴리가 발생하니까 이거 빨리 채워야 되니까 급하게 매수를 해요. 오늘도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삼성전자의 동시호가가 81,000원까지 올라갔었다가 쭉 밀려서 내려왔는데, 오늘 뉴스에 애플의 시총이 조금만 더 오르면 3조 달러를 돌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삼성전자를 봤더니 우선적 합해가지고 520조거든요. 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삼성전자 버는 돈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6분의 1이잖아요, 거의. 6분의 1.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오르든지 이게 빠지든지 해야 뭐 균형이 좀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 사업 모델이 틀리거든요. 틀리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프리미엄이 다르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벌어진 적, 역대로 이렇게 많이 벌어진 적은 없어요. 지금 뭐 미국의 버블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오르는 게 더 빠르고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옵션 만기 때 외국인이 보여준 선물 매수, 네. 시장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선물 옵션 만기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한 걸 봤을 때 올해 말까지는 큰 변화 없이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만기날 원래 이렇게 매수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매수를 많이 했다면, 앞으로 사실 다음 주에 있을 연준 회의까지도 지금 오늘 매수량은 전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호주와 캐나다의 금리 동결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중국이 이 지준율을 인하한, 이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뭐 올해 말까지 또 됐다가 내년 되면 또 바뀐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내년에는 물론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악재가 하나 있고, 그리고 1월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그 수급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거죠. 1월 달에는 악재가 2개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악재가 2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1월 달에 보여준 외국인의 턴 하는 게 단순하게 그냥 짧게 보고 뭐 단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턴 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지금 너무 많다. M2. 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발행화폐뿐만 아니고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3,500조가 넘었어요. 9월 달에. 근데 작년에 얼마였냐면 이게 2,900조였거든요. 올해만 9개월 동안 늘어난 게 290조가 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늘어난 유동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산에 가고 있다. 자산 버블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하고 주식 쪽으로. 특히 이제 비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된다. 자산의 버블이 있다.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유동성이 많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유동성을 그렇게 많이 퍼뜨리지 않았거든요. 물론 추경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손실 보상해준다고 쏟아부은 게 있긴 한데, 오늘 S&P에서 우리나라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내년 말, 현재 상태로 봐도 내년 말까지 가면 40%대, GDP 대비 40%대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순부채는 지금 현재 15%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문제가 아니다. 네, 전혀 영향이 없다. 그리고 순부채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2배가 돼야만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으로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고령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뭐 과도하게 부채를 내가지고 지금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개인들의 부채가 갑자기 급증을 했잖아요. 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대출이 자꾸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주식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어제 뭐 저는 모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랬는데, 모두 돈을 벌 수 없다고 예, 댓글에 있던데, 왜 모두 돈을 벌 수 없습니까? 예. 모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매도와 매수가 동일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합하면 제로가 되는 건데, 주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다 같이 사서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남들이 올라갔을 때 남들이 갖고 살 때 내가 팔아가지고 차익을 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시장을 망가뜨린 세력들이 있거든요. 자기들만 먹겠다고 대량 매도 때리고 나가버리는. 예. 근데 물론 미국에도 없다라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있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 미국 그 연금이 400조라는 주식을 샀어요. 예. 그렇게 사가지고 연금액이 이번에 5%인가 늘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전혀 엉뚱하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운영하는데 어떤 그런 게 조금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아직 역사가 다른 데보다 좀 짧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그렇다.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한국은행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하고 호주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약간 조금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데, 상반기 이후는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 우리나라의 그 민간 소비가 4.7%, 역대 평균이 2.4%인데 4.7%가 될 것 같다고 했고,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소비를 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그 돈을 재화를 소비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재화 소비액이 급증해가지고 이 물류가 지금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해소 안 되면 계속 집안에서 가구 사고, 가전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보니까 그 가처분 소득이죠. 가처분 소득. 그게 뭐 300만 원 조금 넘게 증가했다. 이게 근데 뭐 한 7.6%인가? 예. 뭐 된다라는 얘기 했는데, 돈은 정부에서 이제 뭐 손실 보상해주고 뭐 이렇게 푼 돈 있잖아요. 뭐 그런 돈하고 자산 가격이 늘어난 돈, 대출 받은 돈 뭐 이런 거 합해가지고, 사실 뭐 대출 받아가지고 소비하는 건 거의 없으니까.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하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까지의 전망을 봐서는 내년 초까지 주가가 하락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12월까지 외국인의 뭐 배당이나 아니면은 숏 커버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끝나면 단기적으로 좋아질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지금 옛날에는 배당을 연말에 거의 다 주기 때문에 배당락이 컸어요. 우리나라의 배당이 한 2.2에서 2.7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분기별로 배당을 많이 기업들이 하면서, 이게 연말 배당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때문에 주가가, 배당 받고 나면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 그렇게 보진 않고, 그리고 외국인의 숏 커버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는 게 이게 숏 커버링이라고 이렇게 지금 그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숏 커버링이라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두 가지 악재를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연준의 결정이 어떻게 가느냐. 지금 테이퍼링 가속화는 거의 지금 그 여론조사가 90%가 가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금리를 언제 올릴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2분기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5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엄청 낮아요. 한 차례 정도 예상하고 내후년에 그 미국이 최대한 금리를 올리는 수치가 1.5%를 예상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이제 3% 이제 그런 금리는 영원히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유동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만약에 연준이 다음 주에 테이퍼링은 가속화하는데 이거 이후에 바로 금리를 올릴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가가 많이 오르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 빌 게이츠도 얘기했지만 내년 되면 종식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 종식된다고 하면 이거 호재 아닙니까? 예. 이제 끝난다 이렇게 하면 큰 호재 아닌가요, 이거?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나오느냐? 그게 상반기에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년 상반기까지 1월 달에 지금 악재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좋게 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선진국 지수 편입하는 거 어제 뉴스를 봤는데 뭐 20년간 실패했는데 지금 당장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느냐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 경제였습니까? 20년 전하고 비교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선진국 경제 정도 됩니다, 지금. 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변하는 환율을 한눈에 스텝스.